신창환 교수의 K-New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북대학교 우주공학부의 이규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주, 항공 이쪽 요즘 이슈가 많은데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주공학부 이규만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드론하고 UAM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경북대학교는 5년 전에 와서 현재 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가르치시는 과목이나 연구하시는 분야는 어느 네, 쪽이신지? 일단은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주로 이제 학부생들은 이제 비행동력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어공학 그런 걸 가르치고 있고. 그럼 비행 동력학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물체가 날을 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정확히. 날아갈 때 제어하는 뭐 이런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네. 대충 짚었는데 맞나?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원에서는 제가 원래 항공우주공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했지만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하는 걸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 네, 카메라 비전, 컴퓨터 비전, 네, 그런 영상 처리, 영상. 네, 그런 거. 그러니까 항공기나 뭐 어떤 수단에서 거기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처리하는 뭐 그런.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항공기 자체가 얘가 자율 시스템이 되려면 어떤 거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 의존을 할 때 뭐 영상 데이터도 있고 뭐 GPS 데이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고 그 후에 자율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보통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거 관련된 수업도 좀 대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오시기 전에 또 미국에서 근무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의 파운딩 팀에 있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 네. 어떤 일을? 일단은 자율 드론 하는 스타트업이었고요. 아. 네, 저는 이제 기술이사 CTO직으로 일을 했고 한 3년 정도 있었다가 지금도 이제 회사가 아직 서바이벌해서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교수직의 뜻이 있어서 한국으로 들어갔고요. 그 네. 스타트업의 창립 멤버로. 네, 창립형 맞습니다. 예. 그 회사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저도 약간 배당도. 지분이 있습니다. 배당도 좀 나오시나요? 예. 종합소득세 하실 때. 예, 지분이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그 회사는 이제 자율 드론 하는 회사인데 물류창고에서 재고 관리를 자동화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상에 있는 모바일 로봇이나 뭐 그라운드 로봇으로 하는 것보다는 드론으로 하는 게 지상에 큰 대형 창고 네, 높이도 있고 맞습니다. 할 때. 예. 그리고 이제 지상에는 사람도 다니고 지게차도 다니니까 이게 트래픽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회피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늘길. 네, 그래서 드론 갖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네. 그 지금 연구실 명칭이 항공 로봇 연구실? 맞습니다. 뭐 그런데 네. 뭐 어떤 연구를 드론 쪽에 포커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드론을 약간 로봇공학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항공 로봇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현재 우주공학부의 전임 교수로 있고 로봇공학과에 이제 견무 교수로 있어서 네. 두 학과에서 이제 학생들을 다 이제 대학원생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수렴할 수 있는 연구실 이름이 항공 로봇 연구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드론하고 뭐 UAM 이쪽을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창업한 회사도 네. 자율 드론이고 하시는데 드론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맞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북한군 병사들이 이제 드론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장면들이 TV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드론의 개념이 정확히 뭔지 그냥 우리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 개념이 뭔지 지금 현재 드론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가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드론은 다 뭐 요새 너무 사회적으로 이제 파급이 돼가지고 다 아실 거라 보는데 전통적인 항공우주공학에서는 이제 무인 항공기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는 맞는데 이제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항공기의 총칭해서 이제 무인 항공기라 하고 그거에 이제 또 다른 명칭으로 이제 드론을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드론의 이제 단어의 유래는 미 해군의 어떤 보고서에서 드론이 원래 이제 영어적인 의미로는 일벌, 뭐 수벌 그렇더라고요. 벌을 뜻하더라고요. 원래 있던 단어입니까? 예, 원래 있던 단어더라고요. 만들어진 단어가 단어가 아니고 많이 알려지진 않은 단어를 쓰는데 일벌. 일벌, 벌입니다. 벌. 네. 그래서 그 미 해군에서 그 단어를 처음 쓰면서 이게 퍼져가지고 지금은 무인 항공기보다 훨씬 드론이 많이 사람들을 그럼 이 해군에서 처음 드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원래 드론 자체가 처음에 국방의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개발도 국방 네. 전쟁에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사일을 만들고 나서 미사일의 표적
예. 표적이 이제 뭐 실제 전투기나 실제 항공기일 수는 없으니까 그 어떤 사람이 안 탄 무인기가 예, 표적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움직여야 예, 맞습니다. 정밀 타격하는 예, 데서 그 미사일의 성능 테스트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네. 거기서 이제 드론이 네, 드론이 처음 시작하는데 나왔습니다. 역시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네. 많은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그 전쟁에 쓰였던 기술들이 네. 상품화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드론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드론이 이제 그렇게 해서 취미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영상을 찍을 때 고고도에서 찍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카메라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많이 쓰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전쟁이나 국방 목적으로 쓰는 것도 개발됐고 이제 산업적으로도 뭐 네.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요? 일단은 뭐 농업에서 스프레이 드론 해가지고 농약 뿌리는 거, 네. 왜냐면 농장이 엄청 넓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편하게 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마트에서도 요즘 팔죠. 예, 마트에서도 팔고. 그게 이제 얼마나 이 제어적으로 얘가 성능 검증이 됐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쓸만한 기술인지는 이제 프로덕트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단순한 취미 용도로는 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우리 한국에서도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이 되고 네. 드론을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쓰는 네.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거 네. 포럼도 많이 열리고 한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북한 병사 표정 하나까지 하면서 그럼 그 사격을 그렇게 한 건가요? 네, 그래서, 드론 사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드론이 가서 자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공격 드론이 요새 또 핫한 그 기술이고 이슈입니다. 그런 드론들은 사실 원격 조종인 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보셨겠지만 이제 고글 같은 거 쓰고, 네, 고글 기반으로 이제 원격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이제 폭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격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이제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드론은 점점 더 군사적 목적으로 많이 쓰여지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러시아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북한군이 드론에 대한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네. 노하우를 가져갔을 것이다 네. 이런 우려도 하던데. 네, 그러니까 원래 북방에서의 드론의 목적은 사실 물자 이송이 첫 번째였거든요. 예, 그냥 물자 이송. 네, 그건 상당히 군수 물품 되게 무겁잖아요. 네, 뭐 그래도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네, 그런 드론 크기도 되게 다양하고, 그다음에 장기 제공할 수 있는 드론이 있고,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드론이 있고, 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형 드론이 좀 나오다 보니 그거에 대한 또 반대로 대드론 방어 체계라고 해서 방어 체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드론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하늘에서 자폭을 시켜가지고 약간 방어하는. 미사일 쏘면 미사일로 공격용 드론이 오면 수비용 드론. 수비용 부딪혀서 부딪혀서 자폭을 하거나. 네드론 방어 체계입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제머라고 해가지고 드론이 이제 크게 민감한 게 통신하고 GPS 위성 항법이거든요. 통신 제머나 GPS 제머를 쏘면 제머라고 하는 게 뭐? 네, 그러니까 약간 드론이 이제 있으면 아까 원격 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격 조정을 하면은 이 원격 조정기로부터 드론에다 통신으로 이 시그널을 보내서 얘가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 원격 조정하고 있는 이 시그널을 여기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머가. 제밍을 해가지고 끊거나 아니면 끊거나 아니면 여기를 시그널을 막 그 신호를 해킹이랑 똑같습니다. 잘못되게 아군을 공격하게 할 수도 그런 우려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 못 해봤고요. 그게 이제 요새 이제 제머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드론 방어 체계는 크게 이제 제머를 싸가지고 그 통신 신호 체계를 교란시키는 교란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배송에서도 많이 쓴다고 했는데 미국의 큰 대형 회사들이 집 앞에까지 이제 드론으로 배송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이렇게 상용화까지는 않지만 상용화의 수준에 달하는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등등으로 상용화까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집이 띄엄띄엄 있고 그다음에 집이 다 마당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배송하기 편한데, 저희 나라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더 훨씬 하이테크니까 그래 되려면은 아직 조금 남았을 것 같습니다. 드론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되게 궁금한데 교수님이 예상하시는 드론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 정도까지 아마 드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일단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방향과도 유사한데요.
아까 원격 조종을 한다든지 사람이 개입해서 조종하는 거 말고 이제 자율 시스템으로 드론이 알아서 이제 AI를 탑재해가지고 이제 지능화되어 있는 드론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뭐 스스로 이제 길을 찾고 장애물을 회피하고 해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드론이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드론들이 한 대가 아니라 이제 여러 대 이제 이 군집으로 여러 대가 해서 한 대가 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여러 대가 이제 협동 협력해가지고 그 미션을 뭐 빠르게 수행한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든지 해서 군집도. 네, 군집도로 그런 게 아마 이제 향후에 발전될 수 있는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 원격 조종도 그렇고 뭐 제모 얘기도 했고 결국 드론 기기 자체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거를 이제 작동하고 제어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떤가요? 저는 이제 하드웨어도 하지만 음. 좀 더 소프트웨어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이 아무래도 자율성을 가지거나 네. 지능성을 가지려면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기술이 집적되고 네, 그런 노하우가 결국 이제 드론 네. 산업하고도 더 연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것도 보면 더 이상은 이제 사람이 조종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지능화된 그런 주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산업에서도 이제 아시다시피 인구가 점점 감소하니 사람이 모든 곳에 다 개입할 수도 없고 다 투입할 수도 없고, 특히나 이 지방이나 아니면 이제 열악한 저거지 같은 데는 당연히 이제 무인 자동화하는 거를 당연히 선호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군집 드론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뭐 드론 쇼, 네, 들으시죠. 네. 뭐 축제 같은 경우 네. 한 2, 300대 떠갖고 네. 막 글자도 만들고 예, 막 그러는데 다 해보시겠네요. 저는 이제 드론쇼만 하는 회사가 있을 네. 텐데 그 회사들은 또- 실험실에서 그런 것도 좀 하시나요? 실험실에서 이제 뭐 재미와 취미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홍보 효과로 이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따가 한번 저희도 한번 예예예예예예. 보여주시죠.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이 원격 조종하면 사실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 군집이라는 건 이제 한 사람이 원격 조종하고 네. 한 사람이 이제 시스템을 다 제어하고 네. 하는 거.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구 감소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네. 더더욱 산업적으로도 네.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명이 하나의 드론을 조종한다 그러면 뭐 한 명이 10대, 한 명이 100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언젠가는 아예 무인 사람이 조종 안 하고 100대가 알아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몇 년 전에 막 그 한때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드론 이거 뭐 어디 장애물 피해가면서 네. 하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어디 장애물 네. 통과하기 그런 손 테크닉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이제 드론 레이싱이라고 네, 해서 드론 네, 레이싱. 또 그거만 전문으로 하는 직업 군이 따로 있던데요. 네. 근데 꼭 뭐 빨리 가는 것보다는 이제 안전하고 원래 해야 되는 미션의 성공률을 높이는 그런 것에 추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강화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ICT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쪽 기술이 좀 특화돼 있다 보니 그거에 융합된 이제 드론 기술도 이제 세계적으로 수준이 꽤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기술에 있어서 드론 기술은 세계적 수준인가? 뭐 우리나라 뭐 세계 수준이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드론 산업이나 K 드론을 하려고 네, K 드론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시작하려고 아, 이제. 뭔가 이제 이 조성과 그 다음에 과제화를 하고 네.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방위산업청, 우주항공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미국이 제일 그쪽에서 선진국이라 기술을 가졌다 네, 보면 될까요? 네, 미국이 당연히 선진국이고 중국도 만만치 예,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일단은 그 취미 목적의 드론 중에 가장 유명한 게 DJI라고요. 네. 중국 회사 건데요. 그 회사는 제가 알기로 취미 목적의 드론의 한 90% 이상의 마켓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쪽 부분의 산업 시장은 당연히 이제 중국이 우세하고요. 네. 근데 미국도 이제 미국 자체적으로는 미국 내 국산화 중국 제품을 이제 뭐 받지 않겠다라는 것부터 해서 그 안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당연히 1, 2위 이렇게 비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을 100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아, 너무 민감한 네, 질문. 아니 민감하다기보다는 제가 잘 어려운 질문. 어려운 질문. 예, 제 희망은 한 80 아. 정도지 않나 싶은데 실제는 근데 잘 아까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K 드론이란 영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연구 과제도 많이 이제 네. 투자를 하고 네. 그런 이제 이니시티브를 네. 작성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좀 많은 인재들이 이쪽 드론 연구 쪽에 좀 많이 와야 되겠네요. 그쵸, 네, 많이 필요합니다. 네.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당연히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 당연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t's my